오늘 북한에서는 어떤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네, 12월 24일 북한에서도 큰 경축일입니다. 어떤 경축일? 희대의 폭정을 넘겨받아 또 희대의 폭정을 넘겨준 김정일이 생모 김정숙의 난날이라고 축하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하 공연 행사들이 강요되고 참 이게 제가 지금 남한에 와서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을 보면서 저는 좀 그 감회와 감동이 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조가 되는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근데 북한에서 이런 그 행사들 크리스마스 축하 공연들이 진행됐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김씨 일족이 아닌 다른 숭배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대로 간첩죄로 어디로 갑니까? 수용소로 갑니다. 나 혼자? 아니요. 집안과 가문이 함께. 그게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수님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뚜껑이 열리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일단은 학교 교육, 교과서 그리고 이제 체제 제도상의 남과 북의 다른 현실들 이런 거에 이제 관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그 학교 교육, 자유민주주의 이런 교육 이런 것들은 그 교과서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남한의 교육 목표, 남과 북이 서로 상반되는 거가 이제 교육 목표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교육 목표는 그 키워드에 딱 나와요. 키워드에 사회, 개인, 그리고 자아 실현, 그리고 민족, 국가, 뭐 등등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데를 이해하게 되면 남한에서는 이제 개인에 의해서 구성되고 사회가 발전되지만 또 사회가 요구하고 또 규제하는 이런 개인 서로 간에 상호 존재하는 이런 거를 이제 그 절충하는 방향에서 이제 그 교육 목표를 이제 제시하죠. 이제 개인의 능력과 그 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이끌어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그 요구, 필요성 그리고 또 그런 그 사회와 또 사회의 그런 요구에 부합되는 그런 그 인간들을 이제 육성하고 교육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교육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남한의 교육에서 북한하고 또 이제 다른 특이한 점은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등교육 이상부터는 이제 그 중견 국민의 그로서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공정하고 건전한 비판력 이것을 이제 길러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북한의 교육 내용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것 그리고 이제 개인에 의해서 발전되는 그런 사회상의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교육법에 다 이제 제시돼 가지고 남한에서는 이런 그 내용들을 이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이것이 목표라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상반되게 북한의 그 인민민주주의 하에서 교육의 목표는 사회주의 헌법, 교육법, 뭐 강령 이런 데 나오다시피 교육 목표가 남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그 학교 교육의 목표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실현해 가지고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고한 혁명가입니다. 그리고 지덕체를 갖춘 주체형의 새인간 이거는 주체 사상의 요구에 부합되는 그런 인간들로 키운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자주적인 사상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 이거는 교육법에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쉽게 해석하면 뭐라고 딱딱 로봇처럼 매번 지령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충성하고 그리고 체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하는 그런 주체형의 인간들을 키워낸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말 교육, 우리말을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필요가 교육 목표죠. 백두산 절세 위인들에 대한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간직하며 혁명적 세계관에 골격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닦아주고, 그리고 또 이제 소학교, 국어 교육의 목표가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 의식과, 여기서도 중요하죠. 김정일 애국주의 정신을 심어주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애국주의, 우상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교육 목표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키워드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들을 보게 되면 자주와 창조, 충성심 이런 건데, 그래서 사회주의 우상화 교육, 여기서 나오는 이제 사회 정치적 생명이라는 내용 표현이 나옵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 요거는 1930년대 김일성에 의해서 창시되고, 그리고 1974년도 김정일에 의해서 김일성주의로 명명되고 북한에서 선포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2012년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일주의로 바뀐 이 주체사상,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거가 이제 북한의 교육 목표라든가 온갖 교육 내용의 그런 그 정당성과 그런 목표가 되는 기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까 나왔던 주체형의 인간, 교육 목표가 주체형의 인간인데, 여기서 주체 사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체 사상에서 2012년 이후로는 김정일주의로 이제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주의에 의하면 이제 혁명적 수련관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혁명적 수련관. 이거는 무엇인가면 혁명의 수령은,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혁명의 수뇌부, 다시 말하면 유기처럼 말하게 되면 그 뇌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민대중, 북한에서 기준으로 인민대중,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그런 그 유기체인 뇌의 지령을 받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혁명의 수령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도구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고, 그거를 지금 북한에서 이제 헌법이라든가 모든 그 교육법, 그 각종 이제 그 북한 체제 그런 그 기반에 내고 있는 그런 것들의 이제 그 정당성과 그 이제 결론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초, 중, 등 그 교과서들에서 배워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그 보시게 되면, 일단 과목들로 보게 되면 그 초, 중, 등이 공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이런 김씨 일족을 대표하는 이런 그 혁명 역사, 혁명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는 거죠. 다시 말해 우상화 교육. 이거는 북한에서 초, 중, 등을 벗어나서 이제 그 대학 교육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좀 더 심화돼서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심지어는 북한의 교육 내용에서 초, 중, 등을 아울러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비현실적이고 심지어는 그 신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거리낌 없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일성이 어린 시절 뭐 무지개를 잡았다, 혹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런 김부자의 뭐 솔방울 폭탄이라든가 축지법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뭐 웃음이 나오시지만 북한의 애들은 이런 것들 실제 교과서에서 그 강제 지금 주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믿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이미 실패하고 이미 그 반인민적인 그런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북한 체제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북한 체제의 정책들이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현실하고는 그 상반되게 왜곡돼 가지고 이제 그 교육이 지금 그 감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90년대 중반 수십에서 수백만의 그 아사사 병사를 발생시킨 이런 역사의 비극의 장으로 기록된 고난의 행군이 마치나 그 북한 체제의 김정일의 영도하에 승리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된 그런 그 업적이라는 겁니다. 그 이런 식으로 저기 현실하고 왜곡되어 가지고 교과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중요하게 역사 교육에서도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북한이 그 좋아하는 거 신화죠. 단군 신화. 그리고 그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사적인 자료라는 것을 이제 그 북한에서는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지금 단군릉. 단군릉은 그 94년도에 지금 그 건립된 거죠.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그 평양시가 강동권에서 남녀 그 한 쌍에 그 유골이 나와가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이제 단군과 이제 단군의 이제 부부의 그 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북한 내에서도 이제 역사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심지어는 당시에 그 북한의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역사학자 10명 중에 9명이 이것을 반대했답니다. 이거는 아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나머지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 표현을 그대로 빌게 되면 자, 암 환자가 있다고 하자. 환자가 아니라 암이 의심되는 환자, 사람이 있는데 자, 의사 10명이 있다. 9명이 다 암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나는 대담하게 한 사람이 당당하게 주장하는 암이 아니라는 의사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김일성의 그 이해관계가 부합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역사자 한 명의 손을 들어서 이제 그 단군릉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중요하게는 이거가 지금 북한의 역사 교육이 그 흘러가는 방향이 평양과 북한의 역사, 그러니까 한반도 역사, 한반도와 한민족의 역사가 평양과 고구려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의 고향이 평양이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우리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강대하고 전성기였고 고구려 역사를 위주로 한반도와 한민족 역사는 흘러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이제 연결시키는 이런 그 정치적인 불순한 목적으로 이제 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앞서 말한 이제 그 북한에서 그 벌어진 그 고난의 행군이라든가 각종 이런 역사라든가 이런 왜곡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뇌되고 이렇게 그 우상화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서 이제 북한 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함축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5천년 반만년 민족사에 우리 민족의 인민대종은 그 어느 시대나 있었는데 매 시대마다 인민대종의 투쟁은 일어났는데 올바른 지도자 수령을 만나지 못해서 우리 민족은 5천년 동안 비극의 역사를 걷다가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까지 강요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북한에서 45년도 이후로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간 이후로 이제 북한 인민들은 대대로 이제 수령복을 누리는 3대에 걸쳐서 그런 복받은 인민이들이라 이렇게 지금 현실하고는 아주 왜곡되는 정반대의 이런 내용들을 이제 거리낌없이 이제 우상화와 세뇌 교육에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민민주주의 북한 주민들. 그럼 북한 주민들은 이거를 다 그대로 지금 믿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던 시기가 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비극의 역사,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95년도부터 이제 2000년까지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에서 수백만의 아사자 그리고 병사자 등 사망자를 발생시킨 이런 사건들이 94년도 김일성의 사후
94년도 김일성의 사후에 벌어진 것으로서 이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의 그런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분명한 거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는 당시에 김일성이 사후에 북한이 그 개혁 개방을 하기를 바라고 북한 주민들도 그 어떤 행복한 삶을 또 자유가 있는 풍요가 넘치는 그런 나라를 바라는 그런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기대를 뒤로 하고 성군 정치로 대답했죠. 성군 정치로.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에 이제 그 김일성이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이제 제시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이 인민 경제, 주민 생활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국방을 우선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북한이 이제 정책을 일관하게 집행해 오다 보니까 민수 부문, 인민 생활을 비롯한 민수 부문은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95년도 이후로 이제 고나영의 시기죠. 그때부터 김정일의 성군 정치에 의해서 북한의 이제 인민 생활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민수 부문들이 아주 이제 악화의 일로에 이제 거듭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에 김정일이는 김일성이 또 이제 거의 판박이 같은 그런 이제 주장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정일의 말을 빌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명 자금을 민수 부문에 돌리게 되면 인민들은 배를 안 곪겠지만 국방력이 약화되고 결국 체제가 위험해진다고 하면서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대량 아사에 지금 몰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1인 독재 시스템상 표현의 자유가 전혀 이제 실행되지 않는 이런 그 하에서 이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당시의 김정일이는 우리 인민은 참 좋은 인민이다. 이런 후한 무치의 궤변을 떠들면서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망했던 95년도부터 97년도 3년, 4년 사이에 당시에 이제 8억 9천만 달러, 거의 1조 원에 가깝죠. 이거를 이제 당시에 이제 김일성의 미라가 보관된 그런 kum수산 기념궁전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탕진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3년 사이에 한 해 200만 톤씩 이제 한 6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했는데 당시에 이 8억 9천만 달러면 식량을 사고도 남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인재였다. 그 어떤 자연재해, 구소련과 이제 동유럽 붕괴로 인한 사회주의 시장 파괴, 붕괴 이거로 인한 거가 아니라 김정일에 의한 그런 인재였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당시 자연 발생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진 대량 탈북 사태에 김정일은 국경 봉쇄, 대량 탈북 방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살 길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탈북하는 인민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의 시기 이후로 북한의 배급제는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그때부터 현재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자력갱생으로 초군 목표로 끼니를 때우면서 제한적이지만은 자유를 맛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봤습니다. 네, 그런 북한 주민들, 그런 인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배급제 부활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 배급제를 다시 활성화되게 되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고난의 행군 같은 국가의 손에 자기 명주를 거는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이후로 맛본 제한된 자유지만은 이런 것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배급제의 부활을 바라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 갈급한 인민과 자유 과잉의 국민.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상계 앞서 얘기드린 이런 얘기들에 더해 가지고 북한의 그 실체, 북한 체제 실체를 더 잘 알아야 되는 이런 거가 있다면 이제 북한의 그 전염병, 감염병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그 전염병 문제, 감염병 문제가 이제 그 사회적으로 이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 역시 이제 고난의 행군을 전후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그 북한의 그 보건의료 시스템과 그 운영으로 해서 내포하고 있었던 이미 전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안고 있던 것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상하수도 같은 이제 사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거가 이제 고난행군 시기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이제 그 에너지나 전기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이제 소독 문제 등의 이유로 이제 그 오염된 식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 파라티푸스 뭐 각종 이런 전염병들이 이제 창궐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가지고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이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 성매매가 이제 활성화하게 되죠. 성매매가. 그래서 성매매가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인데. 그래서 성매매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가 질의 응답 시간이 별도로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추가하실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제출해서 같이 질의 응답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 안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제 성매개성 질환들이 이제 성매개성 질환을 할 때는 그 성매매를 통해서 성병뿐 아니라 각종 이제 전염병들이 이제 그 전염병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은 근원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주민들의 생활고 이런 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거는 북한 체제가 아무리 이제 이벤트성으로 뭘 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 특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북한 체제의 실상을, 북한 체제의 본질적 차원의 모든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서 다른 국가들하고는 다르게 감염병 문제가 이제 그 북한 내에서는 그 체제 그 이미지 실추, 체제의 위상 차원의 위상이 실추된다. 이런 의미로 간주되어 있어 가지고 국제사회, WHO 같은 국제기구들 이런 거하고 전부 공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당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북한 체제가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위기를 이제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1972년도부터 이제 그 특별한 법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북한의 특권층 그리고 핵심 계층들로 대변되는 북한의 기득권층들만 이제 한정된 이런 따로 제한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 북한식으로 진료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료과 제도와 특수 병원들이 이제 운영되면서 이제 그 따로 이제 그게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